안녕하세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서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 딩동, 당신의 독서는 안녕하신가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시네마 라이브러리는 원작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번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재개편되면서 원작 소설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드리며 좀 더 쉽고 폭넓게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네마 라이브러리에서 다룰 책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고전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저 혼자서는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구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김소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유명한 고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제가 고전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네. 이게 100년, 200년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시간으로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기준을 따질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고전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드려 좀 당혹스럽긴 한데 세대를 초월해서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훨씬 좋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다룰 책이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 이 책에서 간단하게 소개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제인 오스틴의 로맨스 소설인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대초점으로 두어서 로맨스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시각에 대해 굉장히 재미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200년 전의 로맨스인데도 현대와 다름없이 서로에게 끌리고 떨림이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로맨스 소설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약간 평론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줄거리는 영국의 작은 마을인 롱본에 착하고 온순한 성격의 첫째오님 제인 베넷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둘째 엘리자베스 베넷이 결혼 정년기에 들었을 때 마을에 부유하고 명망 있는 빅리와 그 친구 다하시가 마을 대저택에 머무르게 되어 그들이 개최한 무도회에 베넷 가문도 초청되었는데요. 첫째언니인 제인은 빅리에게 마음을 뺏기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다하시의 오만한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은 점점 꼬이게 됩니다. 과연 제인은 빅리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후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홍보를 좀 해보신 것 같은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이 소개는 저작권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도 도서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확한 스토리라던가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광주 서구 공공도서관에서 대여를 하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걸 둘 다 읽었죠?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로맨스 소설로 로맨스 소설 읽는 것처럼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의 첫 고전 소설인데 네. 고전에 대한 편견도 깨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썸 타는 방법이라던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던가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서 처음에 헷갈리긴 하지만 맞아요. 전부 생생하죠. 개성도 있고.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전을 몇 권을 읽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건 첫 고전 소설인데요. 네. 그래서 좀 읽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갑자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배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거죠. 네네. 네.
그 당시가 이랬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좀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의 문화라던가 네. 그리고 결혼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회상 이런 부분이 잘 보여서 음. 이게 단순히 허구는 아니었구나. 좀 더 실제적인 역사가 다가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그 시대에 사는 분이 그 시대를 표현한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이래서 소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죠. 네, 특히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서로 이사가 왔어요. 부유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서로를 알고 서로 이제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저희 같이 잠깐 만난다, 어디 카페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네. 사교 모임과 그리고 그런 무도회라고 하죠. 네. 네. 네, 이런 걸 개최를 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다는 모습이 생소하죠, 저희한테는. 그쵸. 네, 우리는 카페에서 그냥 만나기만 해도 될 게 이땐 이래야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네. 혹시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까요? 모든 책이라는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제 문제에 가깝긴 한데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서 네. 엄청 헷갈렸어요. 아, 엄청 헷갈리는데 그 사이에서도 호칭에 대한 그 옛날에는 그 자리에 베넷 양들은 5명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베넷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5째 중에 첫째인 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베넷 양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베넷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인을 뜻하는 것까진 유추를 했었는데 제인이 없을 때 다시 또 베넷 양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장 장녀인 사람한테 베넷 양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 제인 베넷이 그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베넷한테 베넷 양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헷갈렸었어요. 이 베넷 양이 이 베넷 양이 아니라 다른 베넷 양이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럼 네. 헷갈릴만 하네요. 네, 그거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호칭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이게 빨리 이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고전이니까 네. 사전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네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건 사전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네.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평론이라던가 설명글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과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평이 많았습니다. 베넷 부인에 대해서. 베넷 부인은 굉장히 속된 말로 너무 가볍고 너무 옛 것에만 추구를 하신다. 옛 문화를 추구하신다.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옛것 추구라기보다는 일단 극성인 부분이 좀 있었죠. 극성. 그렇죠.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상황이 절박한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황이 그 딸들한테는 나중에 재산이 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베넷 그 아버지한테 사고가 났을 때는 모두가 진짜 어떻게 밥을 끼니 걱정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해는 가요. 그 딸들을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그 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 엄마로서의 그 모습은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극성이라고 표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딸들의 의견 자체가 묵살이 된 그런 행위에서 극성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네요. 이게 너무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시선으로 일방적으로 한 게 네. 이 부분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책이 재밌었어요. 이게 시간이나 이제 어디를 많이 못 나가니까 네. 충분히 읽을 시간이 있었다는 게 조건이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손에 한 번에 제가 다 읽었어요. 이거를. 오.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오. 네, 그러면서 좀 더 찾아보게 되면서 이 시기에 쓰였던 다른 소설들도 있었다. 그런 걸 알게 되는데 혹시 비슷한 시기가 비슷한 건데 프랑켄슈타인도 써진 걸 아시나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그런 점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책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던가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입문으로서는 저같이 일반인들에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오만과 편견 관련된 원작 소설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거 좀 신경 쓰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소설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컨텐츠, 시네마에 관련된 걸 하려고 합니다. 혹시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아는 거 계신가요? 우선 영화가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가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혹시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넷플릭스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작만큼 괜찮은 연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2차 창작물이 있습니다. 2차 창작물이요?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미리 이거에 대해 알려드리자면은 패러디물입니다. 패러디요? 네, 오만과 편견 그리고 땡땡. 땡땡? 그렇습니다. 혹시 이 땡땡이 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상현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서서 선생님. 김소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